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또 이렇게 월요일마다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역력하게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 간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암기계공업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도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부통령의 모듈러 주택건설 지원 요청에 SY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이외의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골이 또 깊게 파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모멘텀이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걸까요? 이 종목 기회 여전히 유효한 건지 함께 봐주시죠. 오늘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슈, 그러니까 우주항공을 비롯해서 원전, 수처리, 그다음 지금 재건사업 부분 관련성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매도 압박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료는 분명하게 남아있죠. 재건 부분에 대한 관련주로는 부각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어류 부분입니다. 특히 철도라든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로봇 쪽 부분, 기어류 부분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 쪽으로 계속 잡혀가고 매수세가 계속 실종이 됐다라는 부분이면 결국은 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재료를 이용해서의 급등했던 이 갭 메꾸기가 지금 앞에 매물을 갭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고점 자체가 계속 같이 막혔었고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갭을 메꾸는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신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또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갭이 메꿔지는 7,300원 아래쪽의 타이밍을 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무리 이 뉴스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시 넘어서 부분에서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으면 내일 정도의 타이밍을 좀 보고 갭 메꾸는 작업을 이용해서의 매수 타임, 분할 매수만 가능하지 현재 기준점에서는 이렇게 갭이 메꾸는 부분 과정 속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매 타임상은 좀 적절하지 않은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암기계공업 살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세 지켜보시면서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기회 왔을 때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업종에 대한 대표주들도의 압박, 그 다음에 앞에서 지금 재건 관련 쪽으로 건설기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라면 그쪽도 압박,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씩 계속 하락 압박 속에서도 조금씩 업종 내에서 종목군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련성으로 다시 이슈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의 위치에 들어온 유한양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쪽에서 지난 2014년도부터 해서 라이센스 아웃 쪽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의 신약, 이 개발사들에 대한 물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유방암이나 위암, 폐암 등의 고형암, 면역세포 항암제 부분에 대한 임상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 그대로 제2의 렉나자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물질이 드디어 그동안 좀 카더라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본격화, 임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상승 부분에 대한 재료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이 폐암 신약인 렉나자는 결국 이제 국내 쪽에 한 1년 정도 진행이 좀 됐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다행히도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의사분들을 통해서 계속 약에 대한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국내의 신약이었다고 한다면 이 물질의 이제 확장성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다국적 임상 3상이 지금 계속 진행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 하반기 쪽에서 이 3상이 지금 다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 랭라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미 지금 시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 좀 임상을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약 출시 부분의 기대감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 보면 위치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료가 좀 없는 상태 이후에 6월 달에 시장과 함께 외바닥을 좀 형성하고 난 뒤에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주봉상 이후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든가 여기서 이제 핵심 부분은 그 랭라자 부분의 국내의 신약 출시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삼성 마무리 단계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의 효용성이 좀 인정되다 보니까 외국인 창구 쪽의 소량 매수 우위 쪽,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연기인과 사모펀드 쪽에서의 입질 트레이딩 매수대, 기타 법인 쪽에 대한 매수대,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긍정으로 반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현재가 이하 쪽으로 분할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6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오늘 좀 다양하게 원숭이 두창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조금씩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6만 원을 앞에 매물대 중간값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54,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54,500원 제시라는 자리는 여기 바로 이번에 외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할 때 갭매꾸기를 하고 나서 지지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한다는 건 결국은 지금의 투자 포인트인 기대감도 이탈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5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 유한양행이었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4,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 든든하게 수익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월요일을 맞이하기가 무섭다. 차라리 주말이어서 시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요. 자, 오늘 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표현에 저도 직업이지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그 반등의 고점이 너무 가볍게 막히는 반복이 되고 하락을 할 때는 그냥 계속 흘러내리게 되면 장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매수도 매도도 스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전략을 세워놓고 전술을 세우고 분석을 세워놓고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놓치더라도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직접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놓고 보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2200포인트 하단부 이탈 가능성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3분기에 대한 플로우거든요. 아마 내일 조금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이제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하는 쪽에서 이 빅스텝의 금리 인상 속도 거기에서 이제 내일 외국계 창구 쪽, 외국인 창구 쪽에서 아마 포인트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아침 대바로부터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건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일단은 저는 매도 타이밍도 냉정하게 좀 놓친 상태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그 놓쳤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교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교체를 해서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적으로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좀 그래도 잘 교체했다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나 잘했어 라고 갖고 갈 수 있나요?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유 상태가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 자체도 보유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지연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개인 창구 쪽이 최근 들어와서 다시 한번 외바닥에서 매수가 좀 공격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희석을 시킬까인데 그나마 하나 정도 긍정을 보는 것은 시장이 지금 코스피 기준 쪽으로 2276포인트도 지금 이탈을 했죠. 그런데 이 하단부가 지금 2270을 기점으로
부근, 60 부근이 하방 경직성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는 거고, 만약 2260마저도 너무 가볍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장중에 내려오는 거를 보면 대량 물량이 쏟아져서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260마저도 너무 가볍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2200까지는 다이렉트입니다.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의 조절이 제발 안 나오기만을 저도 바라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전혀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스캔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내가 100주라고 한다면 10주씩 분할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순간적으로 잡아 끌어내는 게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아니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아주 힘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하단도 열려있고 상단도 열려있다라고 보입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공갈빵처럼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도 너무 가볍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가볍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가볍게 올라오는 거를 좀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교체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시장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힘내서 잘 버텨 나가길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